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그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오느라고 서울까지 갔다가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뭐 이유야 뻔한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조사 받으면서 느낀 것이, 야, 우리들의 이 애국 운동을 선관위를 비롯해서 경찰들이 너무나도 애청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전부 다 영상으로 다 캡처를 해가지고 내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보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저도 보면서 몇 개의 주목을 하는데, 첫 번째 것은 이승복 어린이가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한 말이죠. 거짓말쟁이. 그 말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좌파들은 언제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김대중은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이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숨 쉬는 것까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화 중에 보면 흥남 철수작전 있죠. 거기에서 이제 한 통역관 얘기가 나옵니다. 그 통역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흥남부두에 미 식군단의 엄청난 군수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현봉학 통역관의 설득에 에드먼드 그 군단장이 설득을 받아서, 감명을 받아서 그 무기를 싣지 않고 거기에 14만 명의 피난민을 세워서 세계적인 생명구출 작전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인간이 지금 양산의 평산마을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 인간의 애비가 그 함남 출신인데, 그 흥남 철수작전에 그 배에 타서 월남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제도에 살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있게 됐다, 이런 말을 떠들고 다녔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라면 이거는 전 세계를 우롱한 것이고, 진짜라면 그 엄청난 군수문자를 다 내려놓고 불사르고 거기에 태운 14만 명을 태운 미군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평생 반미를 한 이 미친 인간, 이런 인간이 지금도 똑같은 불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이른바 은혜를 원수를 갚는 이런 인간에 대해서 우리 애국 시민들은 반드시 분노하고 이들을 응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좌파들의 이런 행태를 딱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막시즘은 뭐냐면, 막시즘은 막스 레닌주의 막시즘인데, 좌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잘못을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워요. 막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들어낸 용어로 막시즘이라 합니다. 이게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좌파들이 언제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현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복회장이라는 김원웅을 기억하십니까? 김원웅이가 뭐라 했습니까?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 이렇게 말해. 그것도 광복회장이라는 인간이. 이럴 때는 야 해도 돼요. 이 인간들을 똑같이 그대로, 지금 저기 용산에 앉아있는 저 인간이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자, 우리는 창세기에 우리 원죄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며 선과 악을 잘 알아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잘 알게 될 것이다. 요 악마의 유혹, 요 똑같은 뱀 같은 악마 유혹을 한 것들이 바로 막스 레닌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좌파 이 빨갱이들입니다. 이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군이 해방군이라는 이 말이 맞을까요? 소련군은요, 독일을 점령해서 무려 200만 명의 여성들을 강간했습니다. 그건 사진으로, 자료로, 데이터로 다 남아 있습니다. 길거리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독일 여성을 잡고 그 여성에게서 자전거를 뺏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시계를 차고 있으면 다 뺏었습니다. 마음대로 약탈하고, 그 약탈하고 죽이고 살려간 뒤에 그 손에 있는 시계를 다 해서 손에 엄청나게 많은 시계를 10개씩 차고 다니는 이런 소련군들, 그거를 독일에서만 했느냐?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이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만주에서는 일본인을 2,000명, 여성을 2,000명이나 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겁간하고 죽이고 그들의 시계를 다 찾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까지 어떻게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 좌파들은 어디든 점령하고 나면 거기를 점거하고 해방구로 삼겠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 사태 때 제주도는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주도에서 여수는 해방구가 되었다. 그 앞에 대구 역시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고르질 않아서요, 아직도 안 갑니다. 대구에 브루스 커밍스를 아시죠? 여기, 자, 요거를 지금이나, 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거기 아까 얘기한 부분인데, 여기 요 3명이 증언을 했어요. 이 앞에는 함석헌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함석헌은 광주 사태 뒤에 뒷배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 너무나 추악해서 말하기가 싫어서 뺐습니다. 함석헌도 똑같이 소련군은 이 살육,
강간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저질렀다. 요걸 하는데 함석헌을 내가 왜 싫어하냐면 이 인간은 너무나도 남녀관계가 성관계가 너무나도 추잡해서 그래서 말하기가 싫습니다. 거기 강원용 목사님 얘기했죠. 여자만 보면 잡아다 강간하고 시계고 반지고 값나가는 물건이면 다 빼앗고 심지어는 공장 시설까지 다 뜯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흥남 비료공장 이거를 설비를 뜯어갔고요. 그 다음에 수풍 화력발전소 아니 수력발전소 발전기 7개 중에서 2개를 그대로 뺏어갔습니다. 그 아래 안병무라는 이들 저쪽입니다. 민중신학의 대부 소련군이 진주하다 해방군이 왔다고 모두들 플래카드를 만들어 들고 나가서 영접을 했는데 그놈들이 닥치는 대로 부녀자를 강간하는 것을 보고 이런 자를 해방군이라고 숭앙하는 인간들이 지금 이 거짓 정권의 앞잡이들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뺄갱이들을 이 한반도에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이 장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있는 거는 흥남부두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림과 군수물자들, 여기 보이진 않지만 탱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현 목사가 뒤에 통역관이 설득을 해서 이렇게 배에 가득 실었습니다. 무려 14만 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귀중한 구수물자들을 전부 다 불살랐습니다. 사진으로 대한민국의 문서 기록소에 남아있는 겁니다. 다음, 여기에 그 현봉학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저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는 거기 아래쪽에, 오른쪽의 아래쪽에 제 선친인데 둘 다 통역사예요. 한 분은 미 10군단 군단장을 설득해서 14만 명을 살렸고, 제 선친은 군정장관 이 딘 소장을 도와서 그 당시에 대학 후배였던 김달삼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서 그 당시 연대장 김익렬의 평화 공세를 막았다고 저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두 분은, 제 선친은 함흥고보 이 현봉학의 8년 선배예요. 함흥고부 출신 두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흥농고가 있어요. 함흥농고 출신이 문재인의 애비 문용형입니다. 이자가 흥남시에 농업개장을 하면서 농민 수탈하는 데에 앞장을 서다가 어떤 식으로 그 뒤에 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뺄갱이 노릇을 하다가 포로가 되어서 거제도에 가서 그렇게 했지 않았겠는가 추정을 합니다. 다음. 그런데 이 브룩스 커밍스가 왜 이것에 주목하냐면 여기 대구 경북을 한때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대구 폭동의 장면들이에요. 너무나도 끔찍해요. 경찰서장을 산채로 눈을 빼고 혓바닥을 빼고 귀를 틀어막고 그리고 산채로 살갗을 벗겨서 그 상태에서 도끼로 한 사람을 위아래로 갈랐던 이 만행에 대해서 기록을 누가 했느냐? 브루스 커밍스가 했습니다. 이 인간의 말을 성경처럼 또 맞드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뒤에 소련 문서들이 번역이 되면서 내가 잘못 알았네, 약간은 반성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주류 역사학계 사람들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관으로 머리에 똥이 들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든다 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를 몰아내고 자유민주를 바로 세우자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이 하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다음, 자, 여기 이건 제가 어젯밤에 늦게 도착해서 찾아낸 사진이에요. 뭘로 보입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구 폭동이 일어난 뒤에 빨치산들이 밤만 되면 나타나서 겁탈을 하고 약탈을 하니까 요렇게 초소를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요렇게 한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일, 경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그런데 예전에는 총칼로 했지만은 지금은 어떻느냐? 거기 딱 나오죠. 김대중하고 김정일이 공동으로 선거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것을 대한민국 정권을 탈취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모산 대사가 온 것입니다. 언제 왔어요? 엊그제 왔죠. 왜 중요하냐면 7월 14일 날 인천 상륙작전으로 대한민국을 살린 메가더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된 날이 바로 7월 14일입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모산 대사가 입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와 그리고 안동댐에서 요새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안동댐에서, 안동역에서가 아니고 안동댐에서. 그래서 이 노래에 담겨 있는 내용을 지렛대 삼아서 이 가짜 정권을 몰아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산대가 이 시대, 그러려면 우리가 그 당시 9.15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포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포항 위에서 또 다른 학도병들의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건 상륙작전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포항의 상륙작전처럼 그 학도병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여기 우리가 이따금 롯데호텔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923년, 25년, 이제 올해죠, 100년 전에 1925년 4월 17일에 조선공산당이 창립을 했는데, 여기 주동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기념한다고 재작년에 표지석까지 세웠어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까?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선공산당을 창당하기 직전에 어떻게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바로 2주 뒤에 바로 조선공산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과 똑같은 것이 100년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여기 모산 대사
특강을 했죠. 요거를 특검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막았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른 행사를 했어요. 좌팔들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는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 땅의 자유를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계단을 밟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 움직이려고 하면 기름이 있어야 하듯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간섭이,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 애국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다음, 여기 손상대 대표님 나오네요. 종북좌파는 무장공비 만행을 알고 있는가? 여기 딱 나오죠. 지금 몇 년 전이냐? 13년 전에 종북좌파는 요거를 얘기한 겁니다. 다음, 지금 이승복 사건 30년 전 당시 요 얘기 보도가 있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패대기 치고 입을 찢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것을 조작된 신화라고 이 뺄갱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올해 8월 15일에는 우리 광화문에 1000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목소리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다음, 요 승복이가 얘기를 하자 나오죠. 거기 이승복 가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보면 나오죠. 최동학 집에서 떨어진 데서 끌고 와서 전원 살해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이런 만행이 직접 확인은 됐는데도 이것을 저 좌익 세력들은 조작된 신화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막시즘입니다. 막시즘입니다. 네, 다음. 이거 아까 했으니까 다음. 지금 더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저 좌빨 때문에 친일 목사 이재복이가 독립운동가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구 역사문화대전 유형 독립운동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조선전시 종교부국회 경북지부 이사로 활동을 하고 열심히 친일 활동했던 자입니다. 이런데 이 자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 여기 대구 폭동 주도했던 이재복 목사 그리고 최모아 요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요 뒤에는 어느 세력이 있을까요? 요 뒤에는 지금 돈으로 8천억 원을 투입한 소련 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8천억 원을 대구 폭동과 그 앞에 있었던 파업, 총파업에 8천억 원을 지원해서 이런 식으로 폭동을 주도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음, 그런데 우리가 광화문에서 모일 때 똑같은 말을 하죠. 문재인 하야를 위한 발효로 국민대. 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미친 자가, 그런데 미친 자가 그냥 미친 게 아니고 미친 자가 만취가 되어 있으면 이런 자가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딱 미친 자가 만취한 채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대를 뺏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다음, 이 추악한 전쟁이 총칼하는 게 나오죠. 거기 저우이보라고 있어요. 아주 새콤하게 생겼네요. 이 여자가 흑룡강성 출신인데
이재명이가 중국 심양에 가서 방문해 가지고 MOU 체결한 하고 돌아온 뒤 딱 일주일 뒤에 중국 기관지라 할 수 있는 인민일보의 한국판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나요. 최문순,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송영길, 그리고 한겨레 신문, 그 다음에 박영선, 다 공통점이 있죠. 저쪽 사람들입니다. 만나서 뭘 했는지. 그 다음에 미국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다음, 영국에 됐네요. 크리스티안 리, 돈을 엄청나게 바치고. 그 다음, 뿐만입니까? 유럽 의회, 그리고 호주, 캐나다, 여기저기에 엄청난 돈을 뿌려대면서 민계를 써서 남자를 유혹하고 정치인들을 유혹해서 정보를 빼내는 것이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료에 있는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의 관세 폭탄,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선거, 표현의 자유, 요것을 편지에다 딱 못 박았어요. 당신은 부정선거의 대가로 그 힘입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리고 전 대통령을 투옥하고 엉터리 재판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당신들에게는 50%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 얘기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과의 관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자유시민들이 단합해서 목소리를 내면 반드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회복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 광복절에 8.15에 1000만 애국시민이 모여서 함성을 외치고 우리의 뜻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거는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SK텔레콤에 그 침만 얘기하는데 카카오페이에 4천만 명, 보이죠? KBS 7시 뉴스입니다. 4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중국 알리페이로 넘어갔는데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부정선거에 쓰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가? 다음, 세계 부정선거 그대로 1대1로 하고 겹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USAID, 이 기관하고 AU앱하고 유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돈이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산 대사가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 가짜 정권은 그대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트럼프에게 이게 대한민국 자유파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렇게 신사참배 기독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종북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똑같은 행태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티코프 일기, 요것보다 더 확장된 게 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거는 중간 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것이 나오면은 아마도 이 소련의 만행과 거기에 결탁한 기밀성, 여기에 확실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교과서 편찬까지 얘기해. 이게 소련 군정의 실력자가 북한에게 교과서 요렇게 만들어라, 요거까지 다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없지만 한마디는 더 하면, 제가 부산대학교 학보사 주간 교수를 했는데 학생들이 누구를 초청했느냐,
미전향 장기수를 초청을 해 강연을 들어요. 그런 내가 이 양반 내가 물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해방 이후의 상황인식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다가 집어치우고 그냥 나왔는데 똑같은 시기입니다. 소련은 해방군이라는 인식이 지금도 되풀이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김대중.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예, 숨만 쉬면 거짓말이 아니고 숨까지도 거짓말로 쉬는 것 같아요. 다음. 거기 나오죠? 아까 이재복이 친일 목사인데 친일 목사가 독립운동가로 되는 것처럼 이거 앞장서서 친일을 했던 이 김대중이 마치 대표적인 민주 인사로 둔갑하고 있는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여운형도 마찬가지예요. 소련 군정의 문서들에 여운형의 이런 부역질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오잖아요. 여운형 씨 마침내 일어나.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일본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친일하겠다. 요걸 책까지 썼어요. 이런 자가 대표적인 인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마이크까지 전해지고 있네요. 그죠? 본관이 아마도 삶은 쇠 가릴 거예요. 아마. 야! 인간이. 다음. 여자가 지금 평양 봉수가가 설교했다고 자랑합니다. 평양 봉수교회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돈 내고 합니다. 그 위에는 문익환이 있네요. 다음.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곧 김일성이다, 과학시대의 부활을 안 믿는다, 이런 자가 조금 아까 말한 봉수교회 전도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 헌금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거는 다 엉터리 배교행위일 것입니다. 네, 다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세계 부정선거 그리고 막시움의 소굴이 되어 있는 한국, 이제는 부정선거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문명사적 전환의 맥화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대한민국이 곧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 가자 광화문으로, 한 번 더 가자 광화문으로. 네, 감사합니다.